이번 시간에는 교류 기본 회로의 세 가지 형태인 저항 회로와 인덕터 회로 그리고 커패시터 회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이 저항 회로에서 이 저항을 나타내는 이 부분은 그동안도 사용했던 이 필라멘트 형태로 나타내고요. 인덕터 회로는 이 코일을 감은 것처럼 이렇게 돌려서 나타냅니다. 그리고 커패시터 회로는 이렇게 우리 건전지 양쪽을 나타내는 것처럼 이렇게 나타내는데, 실제로 커패시터도 양전하와 음전환을 저장하는 건전지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. 그래서 형태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전압은 모두 교류 전압을 나타내는 이 형태로 이제 회로를 나타냈고요. 자, 그러면 교류 기본 회로 이 세 가지 회로에서 모두 이 전압 이 그래프를 보면 전압은 똑같이 사인파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0에서 시작해서 2파이까지 주기를 가지고 있으면서 똑같은 그림을 나타내는데요. 이 저항 회로나 인덕터 회로나 커패시터 회로나 모두 이제 저항이라고 보면 됩니다. 세 가지 형태의 저항이라고 보면 되는데, 전류를 제대로 흐르지 않게 이제 전류를 방해하거나 전류 흐름을 끊는, 전류 흐름을 바꾸는 이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. 그러면 이 저항회로 R에 관한 식은 R은 로우 곱하기 A분의 L, 이 식은 앞에서도 한번 다뤄봤는데요. 이 로우는 각 물질에 따른 이 고유 저항을 나타내는 로우라고 읽는 고유 저항을 나타내는 값이고요. A는 그 전자가 흐르는, 전류가 흐르는 이제 단면적을 나타냈었고, L은 그 전선의 길이를 나타냈습니다. 즉 저항은 단면적에 반비례하고 전선의 길이에 비례하고, 즉 길이가 길수록 저항은 커지고 단면적에 커질수록 저항은 작아지고, 이건 앞에서도 한번 다뤄봤습니다. 그러면 이 저항회로에서의 이 전류를 나타내는 이 노란 부분을 보면, 이 전류는 크게는 작지만 이 위상이 같게 흐릅니다. 그래서 이제 저항회로에서의 전압과 전류는 위상이 같다는 걸 알 수 있고요. 그래서 이 전압이 이렇게 흐른다면 전류도, 즉 이 저항이 있는 이 전류도 IR을 이렇게 나타내면 같은 방향으로 같은 각도로 흐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. 그 다음에 인덕터 회로에서 그림을 보면 여기서는 전압은 그대로 흐르는데 전류의 흐름이 이 90도만큼, 즉 2분의 파이만큼 늦게 시작해서 움직입니다. 즉 이거는 2분의 파이만큼, 즉 90도만큼 늦는 이제 지상 회로라고, 지상 전류라고 보면 됩니다. 그러면 그림에서도 보면 이제 전압이 이렇게 흐를 때 이 전류는 90도만큼 늦은 이 아래로 나타냅니다. 그래서 I, L, L이 있는 인덕터 회로에서의 전류는 전압에 비해서 90도 늦는 지상 전류라는 걸 알 수 있겠고, 그 다음 커패시터 회로에서는 이 오히려 2분의 파이만큼 먼저 시작합니다. 즉 얘는 90도만큼 빠른 진상 전류라고 보면 됩니다. 그러면 이 그림에서 이제 전압이 이렇게 되면 여기에서 나타내는 IC 커패시터 회로의 전류는 얘보다 90도 빠르게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인덕터 회로와 커패시터 회로에서 여기서 L 저항과 C 저항은 이 저항 R이 나타내는 단위인 옴과 다른 여기 L은 헨리라는 단위를 사용하게 되고요. 이 커패시터 회로의 C는 저항은 에페럿이라는 F라는 기호를 단위를 나타내게 됩니다. 그래서 이 우리 옴의 법칙인 I는 R분의 V 또는 V나 IR, 이 색에서 사용되는 이 저항은 옴의 단위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옴의 법칙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L 헨리와
C 페럿을 전부 다 옴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그렇게 바꾼 형태를 리액턴스라고 합니다. 이 두 가지 모두를 리액턴스라고 하는데 이 L 헨리를 옴으로 단위를 바꾼 것은 XL로 나타내서 얘는 유도성 리액턴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페럿을 리액턴스를 옴으로 바꾼 거는 XC로 해서 얘는 용량성 리액턴스라고 합니다. 그러면 XL과 XC의 그 식은 어떻게 변형이 되냐면 XL 유도성 리액턴스는 이 2파이 FL로 이 자기 리액턴스를 2파이 F를 곱한 거가 되고 용량성 리액턴스는 2파이 FC분의 1의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. 이렇게 변형을 시킬 수 있고요. 그리고 이 L과 C가 들어가 있는 이제 주요 식은 우리가 외워야 될 식은 먼저 R에 관한 주요한 식은 좀 전에 얘기한 R은 로우의 A분의 L이고 여긴 기전력 1을 마이너스 L di dt 또 I는 C dv dt 이 관련된 식을 가지고 문제를 푼다고 합니다. 그래서 L과 C가 들어가 있는 식은 이 두 가지 식이 있으니 이것도 이제 알아두시고 이제 이거는 이제 정확하게 문제를 풀면서 이 식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. 그러면 일단 이 세 가지와 이 세 가지 회로에서의 형태를 알 수 있었고요. 이걸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. 첫 번째, 자기 인덕턴스 0.1 헨리 코일의 시력값 100V 60Hz 위상각 영도인 전압을 가했을 때 흐르는 전류 시력값은 몇 암페어인가 물어봤는데 일단 전류를 물어봤으니까 옴의 법칙 전류는 이제 저항분의 전압 옴의 법칙으로 계산을 합니다. 그런데 이 여기에서 옴의 법칙은 저항이 옴 단위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 자기 인덕턴스인 이 헨리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. 그래서 이거를 옴으로 바꿔준 XL 즉 유도성 리액턴스인 XL로 옴으로 단위를 바뀌어줘서 이렇게 구해야 됩니다. 그러면 좀 전에 XL은 2파이 FL 식이었기 때문에 여긴 2파이 FL분의 전압. 그러면 2 곱하기 파이 3.14 그리고 여기 주기인 F60 그리고 자기 인덕턴스 0.1 그리고 이제 전압인 100을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. 이걸 계산을 하면 2.65 암페어가 나옵니다. 자, 그 다음에 0.1 헨리인 코일의 리액턴스가 377 옴일 때 주파수 물어봤는데요. 예전에 이제 377일 때는 60Hz였고 314일 때는 이제 50Hz였고 이렇게 외우긴 했는데 얘는 지금 리액턴스가 지금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옴 단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사용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. 그래서 한번 우리 주파수를 한번 확인해 보면 지금 여기는 리액턴스인데 헨리로 단위로 나왔기 때문에 유도성 리액턴스인 XL을 사용합니다. 그럼 XL은 주파수와 관계가 2파이 FL이었고 지금 여기서 말한 이 옴은 여기 L이 아니라 이 XL 리액턴스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 단위가 377 옴이 되는 겁니다. 여기서 우리 주파수 F를 물어봤으니까 양변을 2파이 L로 나누면 2파이 L분의 XL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.
그럼 2파이 여기 L이 인덕턴스 0.1이고 그 다음에 여기 리액턴스 XL이 377이 됩니다. 그러면 여기는 뭐 2 곱하기 3.14 곱하기 0.1 377 이 계산을 해서 600이 나오는데 600Hz가 됩니다. 그래서 이 옴이 기존에 알고 있던 저항이 아니라 리액턴스로 나오는 경우에는 이제 이 식을 이용해서 주파수를 외웠던 대로가 아니라 다시 구해야 됩니다. 자, 그 다음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. 314 mH의 자기 인덕턴스에 120V 60Hz의 교류 전압을 가했을 때 전류를 물어봤는데 우리 이 미리 단위는 우리 기존에 있던 거와 똑같습니다. 우리 1mm도 뭐 미터로 그냥 바꾸게 되면 10의 마이너스 3승 미터. 이제 거꾸로 생각하는 게 더 편하시면 1m는 이제 센티미터로 고치기 위해서 100을 곱하고 다시 미터로 고치기 위해서 0을 곱해서 1m는 1000mm가 되듯이 즉 1mm는 거꾸로 1000으로 나눈 10의 세제곱미터가 됩니다. 그럼 이 314 mH 역시 얘는 314에 헨리로 바꾸려면 단위가 더 큰 단위는 숫자가 작아야 됩니다. 그러면 10의 마이너스 3승 헨리로 바꿔주면 됩니다. 이거와 같은 단위라는 거 알고 계시고요. 지금 전류 A를 물어봤으니까 먼저 전류 A는 이것도 뭐 옴의 법칙에 의해서 저항분의 이제 전압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저항이 뭐 여기도 역시 헨리로 나와 있으니까 이제 XL 유독성 리액턴스 분의 전압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. 그러면 XL은 2파이 F L분의 V 그러면 그대로 집어넣겠습니다. 2파이 F가 주기 60으로 나왔고 그 다음에 L이 지금 여기 314 mH인데 여기를 좀 전에 헨리로 바꿨을 때 31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세제곱분의 전압 120V 이거 뭐 간단하게 계산하기 전에 뭐 62 곱해서 120 약분 되고 뭐 3.14 314 10의 마이너스 3제곱분의 1 이거를 이제 계산기로 계산해주면 약 1.01 얼마 나오는데 이제 대략 1이 됩니다. 그래서 1A가 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교류의 기본 회로 중에서 이 저항 회로와 인덕터 회로, 커패시터 회로 세 가지가 다 이제 저항을 나타내는 건데 이 인덕터와 커패시터를 유도성 리액턴스, 용량성 리액턴스로 단위를 전부 다 옴으로 바꾸고 이 R과 L과 C에 관한 공식 세 가지와 저항회로는 이제 위상이 같고 인덕터 회로는 90도 듣는 지상 그 다음에 커패시터 회로는 90도가 빠른 진상 전류라는 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. 물론 뭐 이 L이 들어가고 C가 들어가는 이 식을 사용한 문제는 여기선 나오지 않는데 이걸 사용하는 문제가 나오는 대로 같이 이 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.